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에, 교토 혹은 일본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떡집 이치와 편입니다. 자, 교토시 북구에 있습니다. 아주 찾아가느라 아주 애먹었습니다. 저희 결국은 뭐 교통편을 잘 찾질 못해 가지고 택시 타고 갔는데, 지금 요 집의 풍경을 제가 모아서 놨습니다. 뒤에 이제 한 장면씩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1000년도에 개업을 했으니까 올해로서 떡장수로서는 1021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됐고 전 세계에서도 아마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게는 지금 교토만 지금 6개가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6개 중에 한 집이죠. 뭐 유럽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샤또글랭이라고 와이너리, 그 집이 이제 1000년도에 개업한 집이 하나 있고요. 에 그거 말고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 좀 오래됐죠. 자, 이 집 떡장사입니다. 원래 이 떡집이 생긴 거는 지금 이자 떡집 바로 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마미야 신사라는 이 신사입니다. 이 신사가 약 1000년 전에 역병이 돌아서 역병, 그러니까 인제 역병이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보통 아마 콜레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라가 이제 돌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죽으니까 천황이 이 신사에 와서 신한테 저 역병을 좀 물리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인제 빌어왔죠. 그러면 이제 천황이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신하들도 많이 와야 되고. 이제 그 사람한테 대접을 해야 되고, 또한 이 신사의 신한테 뭔가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뭘 바치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동네에서 유명한 뭐 떡이 있다더라. 인절미 떡인데 그걸 갖다 바치자 곡물로. 그래서 인제 곡물로 갖다 바치는 거를 인절미 떡으로 인제 정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집이 본격적으로 출발한 거죠. 그 인절미 떡이라는 게 그 지금은 뭐 아주 뭐 별 싼 음식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답니다. 그래서 인제 신한테 갖다 바친 거죠. 바로 이제 이 집입니다. 조그맣죠?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쪽으로 이제 방이 이제 큰 게 몇 개 있어서 사실 꽤 크죠. 2 층은 이제 살림집이고, 이 집이 이제 1021년 됐지만 이 집하고 또 마주보고 있는 집이 떡집이 하나 있습니다. 가사리아라고. 그 집은 1592 년에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400년 넘었죠. 제가 여기 뭐 몇십 번 갔는데, 그때 여기 갈 때마다 이 건너편 집은 가사리아 집주인은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일을 해요. 이 건너편 집이 역사 1000 년이고 그냥 400 년밖에 안 되니까 한마디로 그냥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일하더라고 항상. 그래서 이 집 주인하고 제가 나중에 얘기하고 그 이후에도 인제 가면서 그 건너편 집 떡을 좀 사서 먹 봤어요. 이 집 거하고 생긴 건 똑같은데 맛은 틀려요. 건너편 집 게 굉장히 달어. 이 집 거는 단맛은 없고. 그래서 인제 물어봤죠. "저 집 떡 솜씨는 건너편 집은 어느 정도 실력이냐."고 보냐 그랬더니 이 천년 된 집 주인이 "쟤들이 떡 맛을 알아?"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 떡 맛을 아는 게 저 집도 400년 넘었는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홍 작가 가서 먹어 봤었잖아. 맛이 어때?" 그래 갖고 "그 이치야 거보다 많이 달댄대요." 그랬더니 바로 그거야. 떡의 원재료의 맛을 살려야지 그렇게 뭐 조청으로 그냥 번복을 해 가지고 하면 그게 원래 떡 맛이야? 그건 원재료의 맛을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떡이라 볼 수 없어.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비난을 안 하는데 좀 이찌와 집 주인은 좀 프라이드가 좀 센 것 같아요. 자, 이 집이 원조 이찌와 교토의 1000년 넘은 가게 6개 중에 한 집이죠. 어.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방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 20명 들어갈 수 있고 이쪽도 한 20명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인절미 떡을 이 대나무 꼬치에 껴 가지고 이 손톱만한 거 껴 갖고 10 개를 12 개를 500 엔을 받아요, 500 엔. 500 엔을 받는데 이게 숯에 군다고 숯. 이 숯에. 이게 비장탄 숯이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비싼 숯입니다.
이거는 뭐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로 숯이에요. 요 비장탄 숯이 나는 지역은 와카야마현께 지금 최고로 치는데 와카야마현 비장탄 숯이 3 킬로에 보니까 한 7천 원인가 한 7만 원 정도 하더라고. 엄청 비싸요. 인터넷에 파는데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 이런 진짜 그 원래 오리지널 숯 갖고 고기를 구워서 파는 집은 일본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 집은 1000년 전부터 이걸 썼대요. 썼는데 비장탄이 와카야마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시코쿠에서 나오는데 와카야마현 게 너무 비싸서 이제는 인제 시코쿠의 비장탄 숯을 쓴대요. 이게 이제 시코쿠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인제 이 아주머니가 이 떡을 1 인분입니다 요게. 500엔. 그 500엔이면 5,000 원이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일본의 물가 수준을 봤을 때. 이걸 파는데 왜 이걸 구워서 파냐. 그리고 제가 이날 처음 간 게 여기 처음 간 게 2008년 9월 1일 날 갔는데 그날 교토의 온도가 38 도였거든요. 그냥 무지하게 덥잖아요. 이 더운 날 주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주인은 어디 잘 모르겠어 누군지. 보니까 종업원이 6명 있고 주인까지 7 명이던데 그래서 나는 주인은 어디 외출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인 누구냐?" 그랬더니 "저 지금 떡 굽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떡 다 굴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이건 날도 더운데 그거 숯불을 끼고 38 도의 더위에 그걸 끼고 앉아 그걸 굽고 있냐."고 종업원 시키지 그랬더니 쌀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마지막 공정 중에 저 공정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땀을 찔찔 흘리면서 그걸 하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야 그래 하루에 보통 몇 인분이나 구우십니까?" 그랬더니 평균 300-400 인분은 하는데 4월 말이나 10월 초 같은 때 이를테면 수학여행철에는 자기가 최고 기록이 4,000 인분까지 구워 봤대요. 4,000 인분. 그러니까 뭐 자기랑 종업원이랑 같이 했겠지만 굽는 다인이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날 고생 직사했을 겁니다, 저 아주머니가. 그래서 요거를 최고 그렇게 많이 구워 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바로 이게 인제 옆에 있는 비장탄 숯을 지금 쌓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제 숯을 인제 계속 떨어뜨리지 않고 쓰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이 안쪽에 방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먹고 있죠. 손님은 굉장히 많아요 항상 보면. 수학여행 온 애들이 이게 전국적으로도 알려졌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걸 먹으면 '아 진짜 교토에 왔다.' 이런 말을 한대요. 그래서 값도 싸니까 인제 이 집 와서 이제 하나씩 먹이는 거죠. 자 아까 구웠는데 요거는 지금 이게 뭘 뿌렸잖아요. 요거는 조청하고 흰 된장을 섞은 겁니다. 그래서 조청과 흰 된장을 섞어 가지고 요렇게 해서 한 접시를 내놓는 거죠. 뭐 저도 뭐 이거 뭐 진짜 많이 먹어 봤는데 처음에 먹을 때는 먹을 만하더라고요, 맛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5-60번 먹으니까 인제 지금은 아무 생각도 없지만 자 바로 이분이 28대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세가 치우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차기 주인이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언니입니다, 언니. 근데 내가 갔을 때는 이 사람의 언니가 병이 나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좀 나왔는데 자기 언니는 자식이 없어요. 지금 그 양반이 74 세인데 자식이 없어서 자기가 인제 곧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와 가지고 자기 딸을 지금 가리키고 있대요. 자기 딸이 그때 뭐 34 살이었는데 지금 40 넘었어. 그 딸이 인제 차기 계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첫째 질문은 역사가 1000년인데 28 대라면 일대가 35년 정도 된 건데 "이건 좀 옛날의 상식과 맞지 않지 않냐." 보통 옛날에 뭐 한 일대가 one generation이 뭐 기껏 해 봐야 뭐 25세 정도면 40대 이상 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내가 28 대는 맞긴 맞는데 솔직히 그 중간에 누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다 우리. 근데 우리가 뭐 떡 팔면서 뭐 그런 기록까지 솔직히 했겠냐.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28 대라고 자기는 알고 있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 뒤에 사진이 하나 지금 붙어 있는데 "저 사람 누군데 왜 사진을 갖다 붙였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내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태도도 좀 단정하잖아요, 할머니가. 그래서 굉장히 인테리같이 보인다고 그랬더니 "맞다. 우리 엄마가 미국의 노틀담 대학의 영문과를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떡 빨아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가 미국 가서 꼭 공부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렇게 부모님을 졸랐대요. 그래서 결국 미국 가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지금 그 영문과 교수 하시냐 그랬더니 "아니다. 미국에서 유학 온 다음 날부터 떡 굽고 나서 굽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미국 유학 갔다 와서 떡 굴려면 뭐하러 미국 유학을 갔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엄마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건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엄마가 평생 떡 굽다가 그냥 돌아가셨대요. 참 대단해요. 일본 사람들의 그 장인 정신이라는 게 그 대를 물려서 이어받는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영문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집에 제가 1000년 동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기업의 평균 수명이 30 년이 안 되는데 어떻게 1000 년을 버텼냐? 그 노하우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갖고 있어라. 더 갖고 있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좀 한국하고는 좀 맞지 않는 말인데 그 재료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언제나 재료를 충분히 비축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다 뭐 비장탄 수술 막 뭐 4 가마이나 쌓아 놓고 있고 하는 그런 거 있고요. 지금 이 굿sus은 와카야마 현의 비장탄술만 지금 썼지만 도저히 체상이 맞지 않아서 500엔 받아 가지고 2 분이 너무 안 넘어 갖고 지금은 같은 비장탄이지만 시코쿠의 비장탄술 쓰고 있다. 그다음에 일자상전, 기술은 떡을 굽는 기술을 떡을 만드는 기술은 한 자식에게만 가르쳐 준다. 그걸 일자상전이라고 한답니다. 어 그래서 한 자식만. 그러니까 자식이 4 명이 있어도 그중에 이 업을 물려받겠다 하는 자식한테는 한테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한 자식만 골라 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럼 자식이 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도 있을 텐데 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들은 2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좀 능력이 좀 떨어지면 자기 가게의 개보수와 그다음에 떡의 사입, 그다음에 수수의 사입 이걸 한대요. 그러니까 떡을 굽고 이런 일은 여자들이 한 여자의 자식만 하는데 그 쌀의 경우는 교토 옆에 있는 비파오 근처에 네부타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네부타 마을의 쌀만 쓴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쌀 장사한테 전화해 가지고 "쌀 장사 쌀 떨어졌어. 쌀 새가 많이 보내."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들이 네부타 마을에 그 쌀을 납품하는 그 집에 가서 매월 1일 날 가서 그 쌀 알을 그 주인하고 같이 씹어 보고 맛을 보고 "아 우리가 지난달에 팔던 그 쌀 맛과 똑같다."라고 하면 "납품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맛이 쪼금 다른다."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거 왜 맛이 달라지냐? 딴 거 갖고 와 봐라." 그래 가지고 쌀을 씹어 와서 합격될 때까지 거기서 기다렸다가 결국은 납품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쌀을 납품받는 일을 아들이 하고 또한 숯을 납품받는 일도 매달 한 번 정도는 가서 그 숯이 지금까지 썼던 품질과 다르지 않다라고 자기가 판정을 하면 그 숯을 납품받고 그다음에 인제 기와장이라든지 집이 석가래가 좀 썩었다든지 기타 등등 숯불 통이 좀 낡았다든지 이런 거를 아들이 개보수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하는 거고 또 그게 하기 싫은 아들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정원 회사가 있답니다. 그 정원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정원 회사는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매출도 보니까 한 1 년에 한 1,000억 정도 할 것 같은 아주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식문이라고 우에붐이라는 집인데 요 가게에서 불과 한 1 킬로도 안 떨어졌어요. 거기 가서 남자들은 그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정원공사가 한두 군데에서 벌려지고 1 년에 한두 건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여러 건씩 하기 때문에
또 현장도 뭐 일본 정부에 있어서 그걸 아들들이 한답니다. 그 "떡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았냐?"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도 떡장사 1000년 해 봐라. 돈 안 벌겠나?" "많이 벌었다." 그런데 그러면 돈 많이 벌었으면 이렇게 힘들게 더운 여름날 에 노상에 앉아 가지고 그 숯불 끼고 앉아서 떡을 굽고 또 추운 날은 교토는 그 분지가 돼서 겨울에 또 육실하게 추우니까 추운 겨울날 또 그 길거리에 앉아서 떡 굽고 이러는 게 힘드실 텐데 그러지 말고 그거 이거 부숴 버리고 빌딩 져 가지고 한 10 층짜리 져서 그냥 월세 주고 그거 사고 사 받아서 아줌마는 미장원 들렀다가 목욕탕 들렀다 미장원 갔다 오시고 아저씨는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오시는 게 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너나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떡장사 그래 맞아. 솔직히 교토는 너무 계급 사회가 돼 가지고 알아주지 않아 떡장사 같은 거는. 너무 귀족들만 사는 데가 돼서 지금도 귀족이 없는 것 같아도 교토에는 1000년 1500년 된 귀족 집안들이 아직도 빵빵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뭐 떡장사 이런 거 해 갖고는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봤자 떡장수인데 그래도 떡장사. 그래 남이 안 알아줘 우리 떡장사. 존경하지 않아 이 직업을.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거는 떡장사밖에 없다. 다른 거 우리가 솔직히 아는 게 뭐 있냐. 떡에 관해서 우리가 일본 정부에서 가장 자신 있다.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래 봤자 알아주지 않은 떡장사지만 그래도 떡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쌀장사보다 아는 보리장사가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리장사를 하는데 옆집은 쌀장사를 하니까 쌀장사 그럴듯해 보여 보리장사보다는. 그런데 쌀장사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알지도 못하면서 뛰어들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보리장사를 평생 동안 해 왔으니까 보리를 잘 알면 그냥 그거나 해야지 남 보기 좋다고 쌀장사 뛰어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안은 떡 장사에 관해서는 천년을 했기 때문에 떡은 잘한다. 그래서 남이 안 알아주는 그래 봤자 떡 장수지만 그래도 우리는 떡 장사를 계속 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땀과 눈물과 정성을 다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1000년 했는데 앞으로 1000년 더 갈 것이다 이러더라고. 나는 떡 장수 입에서요. 지금까지 1000년 했는데 앞으로 1000년 더 가겠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는 앞으로 뭐 100년 더 가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1000년 더 하겠대 앞으로. 1000년을. 근데 지금까지 이미 1000년을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00년 더 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미국에 유학 갔다 와 가지고 유학 온 다음 날부터 떡을 얻어서 팔았는데 어머니가 떡 굽는 모습을 등 뒤에서 보면서 어머니가 땀과 더운 여름날 그 숯불 끼고 앉아서 떡을 굴리니까 땀이 안 나겠어요? 땀과 어머니가 힘들 때 수학여행 오는 애들 상대로 하루에 4000인분까지 걷다니까 눈물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어머니 등 뒤에서 배웠다 난. 그래서 앞으로도 땀과 눈물과 정성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1000년 더 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와, 나 떡장사 입에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1000년을 내다보고 장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라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집을 지금 12년 해수는 13년 되고 올해 또 몇 번 가겠지만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옥상은 일본의 국보입니다. 국보. 살아있는 국보야. 이거는 국보가 무슨 뭐 박물관에 있는 불상만 국보가 아니고 이 집은 살아있는 일본의 국보다. 국보다 국보. 그래서 헛골이 못돼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나오죠. 지금은 이제 뭐
그 아줌마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2008년 9월 1일 날 처음 보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뭐 12년을 1 년에 보통 뭐 한 4-5 번씩은 가고 작년에도 몇 번 갔으니까 줄기차게 오니까 건너편에 있는 떡집 400년 된 떡집 주인은요, 나만 보면 오늘 인상착의도 특이해 갖고 얼굴이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아이고 저놈은 맨날 30명 40명 기업인들 데리고 갖고 자기네 집은 들리지도 않고 그냥 저 집만 팔아주네 이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는 그 집도 한 10인분씩 팔아줘요. 미안해 가지고. 예, 그렇지만 맛이 너무 달아 가지고 좀 문제는 있긴 있을 때가. 근데 어쨌든 이 집이 원조고 건너집은 손님이 좀 적어요, 이집보다는. 그래서 천년간 떡 한 떡집 있지와 제가 참 물어 갖고 택시 타고 갔지만은 결국은 이 집 가서 사장 아주머니하고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십몇 년을 보내면서 지금은 이제 아주 친해졌죠, 이 주인 아주머니하고도. 예, 그래서 참 갈 때마다 참 땡땡이를 치는 걸 못 봤어? 땡땡이 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갈 때마다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한 40-50번 갔을 텐데 자리에 없는 때를 못 봤어 내가. 항상 떡을 고 있더라고. 참 인내심 진짜 대단해. 천년의 인내심이야, 천년의 인내심. 그러니까 일본의 국보가 맞습니다. 자, 천년 된 인절미 떡가게 있지와 이거 내가 찾으시려면 이것도 이런 거 보고 또 가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이거 주소랑 이 전화번호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핸드폰에 들어 있어서 밑에다가 댓글로 제가 써서 혹시 알고 싶은 분한테는 주소랑 전화번호 올리겠습니다. 자, 천년 인절미 떡집 있지와 교토. 예, 오래된 노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